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2편 동영상에 넣었던 건데, 동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뺐던 건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일종의 님비, 핀피 현상, 그런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송도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흔히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 개발 관점, 도시 개발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관점에서 고민해 볼 만한 문제를 던져주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송도 이익금인지 잉여금인지 유보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송도에서 발생한 돈 9천억 원을 가져다가 구도심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송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 자산이관은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2016년 기사인데요. 송도 땅 팔아 인천시 빚감대 탕진 집집마다 항의에 붉은 물결. 2020년 3월 기사,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나온 기사인데, 이정미 이 양반 정의당 소속이잖아. 송도를 키워야 자산이관 멈추고 인천타워 재추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포함 여기로 이관된 자산은 53만여 평 규모, 금액은 2조 6,895억 원에 이른다. 전체 이관 금액은 2조 9,561억. 현금으로 3천억하고 나머지는 땅으로 간 것 같아요. 유상 이관을 하면서 이자 및 지연이자의 조건이 없어 법률적 문제까지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자산 이관 뒤 매각으로 인천시가 얻은 시세 차익은 3조 원 이상이며 계속되는 자산 이관은 부당하다. 자산 이관된 인천시 보유 송도 6809 7필지는 이관 당시 금액은 9,263억 원이었지만 1조 9,319억 원으로 매각됐다. 시세 차익만 1조 56억 원이다. 인천도시공사로 자산 이관된 토지 포함해 즉 총 2조 9,561억 원의 토지 자산을 이관받은 인천시가 누린 시세 차익은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쌈짓돈처럼 계속 송도 국제도시의 자산을 계속 이관하는 건 부당하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후 송도 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지방세는 3조 5,805억 원으로 이는 송도, 영종, 청라 세 구역의 지방세입 중 53.6%를 차지한다. 이 양반 지금 정의당 대표잖아요. 진보정당이면 균등 발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표 얻으려고 이런 소리를 했겠죠. 송도 주민들 행정 개편안 유감. 연수구에서 송도 국제도시 분리해야 한다. 송도 자치특별구 만들어 달라. 이건 이제 송도 주민들의 오랜 요구죠. 이런 문제는 송도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에요. 고양 같은 경우 일산하고 덕양 쪽 주민들 갈등이 심합니다. 창릉 신도시 만든다고 하니까 일산 주민들 반발했고, 특히 GTX A역 창릉역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일산 주민들이 정말 거세게 항의했죠. 김포는 한강 신도시하고 구도심 주민 갈등이 대단하죠. 예를 들어 고촌의 3기 신도시 지정 얘기 나오니까 한강 신도시 주민들은 엄청나게 반발했고, 구도심 특히 풍무하고 고촌 주민들은 쌍수들어 환영했고 그랬죠. 강서구에서도 옛날에 송도 자산이관 비슷한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김성태 의원이라고, 이 양반이 강서구에서 내리 삼선을 했는데 따님 채용 문제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원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양반이 마곡 개발 이익금만 챙겨간 서울시, 대규모 투자로 마곡 경쟁력 제고하라,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마곡 땅 팔아서 이익은 엄청나게 얻었는데 왜 그 돈을 딴 데 가져가냐, 마곡에 써라, 이 얘기죠. 저는 마곡 주민이지만 김성태 의원의 이 주장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곡 논밭 110만 평 그거 마곡
주변에 살던 주민들이 스스로 돈 걷어서 개발한 겁니까? 서울시가 개발한 거잖아요. 그 개발 자금 다 세금이잖아요. 2015년에 강남구 서울시에서 독립하겠다. 부자 동네 도발. 이것도 아주 시끄러운 사건이었어요. 옛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둘러싼 갈등 심화. 중앙정부에 강남구를 특별자치구로 지정하라고 요청해달라. 지난 5일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한 말이다. 강남구는 옛 한전부지 개발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독립하겠다고 나섰다. 이 도표를 보면 최근 5년간 서울 강남 노원구 재정 자립도 2015년 서울시청은 80.4%, 자치구 평균은 31.5%, 강남구는 60% 1등, 노원구 15.9% 25등. 그래서 노도광이라고 하잖아요. 강남구청장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그 배짱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높은 재정 자립도. 강남 3구에는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신현희 구청장의 주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강남이 혼자 컸나? 1970년대 초반부터 중앙정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강남을 몰아주면서 키웠잖아요. 거기 원래 똥찌개진 농부들이 논 갈고 밭 갈던 곳이에요. 강남 3구가 강남에서 농사 짓던 원주민들이 스스로 돈 걷어서 개발한 거예요. 여기 강남 독립하려면요, 진짜로 독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전기부터 독립해. 지방의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해서 강남에 공급하잖아요. 원자력발전소는 막대한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거든요. 마침 그 강남구 앞으로 한강 지나네. 그 한강변에 원자력발전소 하나 세워. 강남구 스스로 전기 자급자족 할 수 있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도 자산 이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제가 1, 2편 동영상에서 많이 참고했던 허동원 박사의 인천 경제 자유구역을 말하다, 요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송도 일자리 숫자가 별로여서 구도심을 더욱 황폐화시킨다. 구도심 주민이 신도시인 송도로 이주하지만 송도의 외부인은 별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 288쪽에서 293쪽까지 이 저자가 뭐 필터링 이론 이런 것까지 소개하면서 송도 개발과 구도심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송도가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구도심 주민들이 자꾸 송도로 이주를 해요. 문제는 송도에 들어선 기업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양산형 생산 공장이어서 일자리 숫자가 많잖아요. 요즘 공장은 기계와 자동화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안 쓴다고. 그래서 외부인은 별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허동원 박사 주장은 송도를 일자리 많은 제대로 된 업무단지로 개발해야 한다. 근데 왜 양산형 공장만 들여왔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송도에 대해서 송도는 아파트만 때려짓고 업무단지는 별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송도 국제도시 조감도입니다. 요게 제물포 르네상스 조감도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물포 강화도는 이부망천 소리를 듣는데 송도 혼자만 인천의 강남이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인천 구도심은 썩다리 빌라 다가구촌만 그득한데 송도 혼자만 잘 나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외부인이기는 하지만 구도심 개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인천시가 송도 개발에만 신경 쓴다 해서 인천 구도심 주민들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균형 발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제물포 강화도를 경제 자유 구역으로 설정해서
제물포 르네상스를 하고 뉴 홍콩시티를 건설하겠다 이건데 전국의 경제 자유구역이 이미 9개예요. 그 상황에서 제물포 강화도가 추가로 경제 자유구역이 될 수 있을까요?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경제 자유구역으로 설정하면요. 저 경상도, 전라도 거기 지자체들도 또 들고 일어나요. 자기 지역에도 경제 자유구역 늘려달라고. 더 문제는요. 이제까지 그 송도 개발 행태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제물포 르네상스, 뉴 홍콩시티 또 이름은 거창하잖아요. 요거 빌미로 땅 팔아서 전시성 사업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송도는 매립지어서 부지 조성 원가가 쌌지만 제물포 강화도는 개인 사유지를 토지 수용하든지 해야 할 텐데 솔직히 실제로 만만치도 않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있잖아요. 그냥 이름만 내세운 사업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뭐 4년마다 지방선거는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구도심 표 얻기 위한 그런 사업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뭐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그 양반이 임명직인데 뭔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내요. 이게 다 유정복 시장 의중이지. 2017년 한국은행 인천본부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보면 송도 개발의 문제점으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민간 주도부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식.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여 조달한 재원으로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업무시설 개발 등의 장기적인 사업성 추구보다는 대규모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단기적 사업성 위주의 개발에 치중하는 경향이 심화. 이게 이제 연동개발 아닙니까? 아파트 용지, 상가 용지, 주상복합 용지 이런 걸 업체에게 주면서 아파트 상가지에서 판 다음에 그 이익금으로 업무 지구 개발하라. 이게 연동개발이잖아요. 근데 업체들은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는 후딱 지어서 먼저 팔아먹고 업무지구 개발은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업체 입장에서 송도는 아파트 장사하기 참 좋았던 곳이란 말이에요. 프로젝트는 엄청나요. 뭐 첨단 산업 클러스터, 바이오 단지, 국제화 복합 단지, 국제 업무 단지, 151층 랜드마크 시티. 호재가 엄청나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팔기는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값이 중요한 거지. 프로젝트 이름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냉정하게 말해서 이게 떴다방 기획부동산 행태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난해 송도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 그거 이제 와서 이제 하는 말인데요. 저는 그거 전향적인 거품이라고 봤어요. 음, 작년에 송도가 폭등하니까 이제 송도 주민들은 뭐 국평 20억, 30억 간다. 마곡 판교 따위는 상대도 안 된다. 송도의 유일한 경쟁자는 강남 3구다. 아니지. 뭐 송파는 좀 우습게 알았지. 서초구 강남구다. 서초 반포와 동급이 된다. 아니지. 서초 반포도 앞선다. 이제야 부동산 시장에서 비로소 송도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아, 제가 볼 때 이 송도가 작년에 폭등한 건요. 이 전형적인 그 부동산 거품의 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하나의 이제 속설 가운데 오피, 생숙, 도생 이게 뜨고 여기에 청약 경쟁률 팍 터지기 시작하면 이거 부동산 끝물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는 송도가 비슷했다고 봐요. 송도는 분상제 지역이 아니었어요.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 교육기관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내국인이 공급하더라도 50% 넘는 외국인 투자를 받거나 외국인 임대주택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거의 주요 지역 완전히 찍어 눌렀잖아요. 뭐 각종 규제로 대출 규제도 있지만 분상제가 기본이었죠. 근데 송도는 분상제가 아니야. 하도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을 찍어 누르니까 풍선 효과가 발생을 했죠. 그게 이제 송도로 뭐 투기든 투자든 흘러 들어갔죠. 분상제 지역이 아니니까 업체들은 분양가를 확 올려버렸어요. 한데 겉으로 송도 각종 개발 계획은 그럴듯하거든. 거기에 뭐 이제 부동산 폭등기 되면 눈꽃만한 호재라도 뭐 몇십 배 이렇게 빵튀기 되거든요. 송도 프로젝트 겉으로는 괜찮으니까 더욱더 뻥튀기 된 거죠. 그게 합쳐져서 작년에 저는 송도가 폭등했다고 생각합니다. 송도 하면 삼바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외부인 가운데 송도 삼바가 양산형 공장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가 사실상 연세대 1학년 학생을 위한 기숙사 용부지라는 걸 너무 심했나 표현이? 아무튼 뭐 연세대 1학년 학생들 1년 있다가 다시 신촌으로 돌아가는 그런 곳에 불과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송도가 확 떴던 거죠. 지금 아름집에서 보면요. 송도 주민들은 지금 송도 뭐 집값이 바닥이다. 뭐 거래 터지는 거 봐라. 뭐 내년부터 송도 다시 반등한다 이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 송도는요, 이번 부동산 폭등계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가장 전형적인 거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더 남아있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 예상으로는요, 송도 국평 7억대도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5, 6억대로 다 쫙 깔릴 거라고 보고요. 더 문제는 다음 부동산 상승기 때 과연 송도가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2005년 버블 세븐 무렵에 용인이 숲세권으로 떴잖아요. 그 용인은 이번 부동산 폭등기 특히 대형 평수는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전고점 뭐 터치하려고 하니까 또 올해부터 부동산 폭락이 시작된 거죠. 아, 제 개인 예상은 송도가 용인처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 송도의 각종 이 프로젝트 개발 계획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대중들에게 그렇게 실체가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앞으로 부동산 하락기, 폭락기 동안에 이 송도 그 개발 계획의 실체가 대부분 대중들에게 다 드러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전제로 보여주는 게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전세가요. 1억 9천인데 이건 융자가 많이 깨서 그런가? 뭐 2억 3천짜리도 있고 2억 5천짜리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심각한 가격이에요, 이거. 검단이 집값 떨어진 것도 문제였지만 특히 전세값 폭락으로 놀림감이었잖아요. 근데 검단은 일시에 물량이라도 갑자기 쏟아지기라도 했지. 송도도 뭐 물량이 적었던 건 아니지만 폭포수처럼 쏟아졌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세가 이 모양이야? 전세는 원래 가수요가 없어요. 그리고 철저히 실거주 기반이기 때문에 이 송도 전세 값이요. 내년, 내후년에 가도 이거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요. 이거 송도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거.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요, 그냥 제 개인적 주관적 생각입니다. 제 말이 맞다고 우길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편 동영상에서 뭐 소개했던 건데, MBN 올 3월 기사, 노승환의 인천 수첩, 판교가 한 것, 송도가 하지 못한 것, 비슷한 시기 시작된 개발, 실적은 하늘과 땅 차이, 송도 기업 유치 왜 안 되는지 답해야. 이 양반이 인천 주재기자 같아요. 20년 동안 송도 개발을 지켜봤는데 이제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송도 기업 유치 왜 안 되는지 답해야 한다. 인천시청, 인천시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이제 답해야 된다 이거예요. 송도나 판교나 개발 시기는 비슷해요. 판교하고 마곡은 별도 개발 기관도 없었어요.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 300명이나 있습니다. 물론 영종, 청라, 송도를 다 포괄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별명이 송도청이잖아요. 송도에만 솔직히 신경 엄청나게 썼잖아. 그런데도 왜 이러냐 이거예요. 기업 숫자 2020년 말 기준 판교 1675개, 일자리 7만 2천 개. 송도는 기업 숫자 440개인데 대부분이 공장. 일자리는 제가 여러 데이터를 봤는데 송도 일자리 개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 추정으로는 한 3만에서 한 4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왜 양산형 공장이기 때문에. 면적 판교 13만 평, 마곡 24만 5천 평. 이거 기업용 부지예요. 송도는 업무 부지가 제 계산으로는 한 330만 평 돼요. 판교에 이 몇 배야 이게? 판교에 30배, 마곡에 한 15배 되는구나. 근데 일자리 개수는 왜 이러냐고. 마곡은 24만 5천 평에 일자리 16만 5천 개. 이건 공식이고 비공식으로 한 20만 개로 보거든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솔직히 이 기사에 제가 봤을 때는 일면 답이 들어있어요. 송도 6809 랜드마크 타워 130층으로 조정되나. 이게 원래 151층 목표로 했는데 1조 5천억 이상 적자가 예상되니까 박남춘 시장 때 103층으로 줄였잖아요. 근데 유정복 시장은 또 130층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왜 130층일까요? 잠실 롯데타워가 123층이잖아요. 그거보다 높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층 빌딩이라는 타이틀, 그 이름값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30층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 랜드마크 시티 사업 15년째 안 되고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송도의 100층 빌딩은 무리예요. 청라, 그다음에 상암 DMC 다 100층 빌딩 추진했다가 안 됐잖아요. 용산도 못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그 삼성동 GBC 부지에 100층 넘는 초고층 빌딩 짓겠다는 게 정몽구 회장의 생각이었지만 지금 사실상 현대기아차 그룹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정의선 부회장은 생각 다르잖아요. 그 양반은 50층짜리 세개동 짓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00층 이상 초고층 빌딩 짓는 것보다 뭐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정도 공사비가 덜 든대요. 그 남는 돈 가지고 연구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정의선 부회장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이잖아. 내실이 있잖아요.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서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영원히 적자라는데 잠실 일대 영동대로 통합개발,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원래 GBC 사업 등등 엄청나게 개발 계획이 많아요. 그런 잠실도 초고층 빌딩 롯데타워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현재 송도 상태로 봤을 때 과연 100층 이상 초고층 빌딩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70층 안 넘는 그 빌딩으로 뭐 두세 개 짓고 아니면 한두 개 짓고 여기를 내실 있게 업무단지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송도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유정복 시장 왜 이거 130층
얘기 할까요? 다음 4년 뒤에 선거 돌아오잖아. 국내 최고층 빌딩 추구했다. 추진 중이다. 이 얘기 들으면서 표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넘겨짚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전형적인 전시성 사업이에요. 송도 개발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바가 올 7월에 여기 11공구 땅 11만 평을 부지 조성 원가에 샀잖아요. 송도의 마지막 남은 땅이 11공구예요. 근데 이걸 부지 조성 원가에 인천시가 팔았어요. 연세대학교 여기 이 땅 여기 이 부분 요거 연세 사이언스 파크 한다고 해놓고는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송도 세브란스 솔직히 뭐 2026년 완공 목표라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그런데 인천시는 또 11공구에 여기 교육연구용 부지 4만 5천 평을 또 줬습니다. 연세대에 준 건 아니고 송도국제복합단지 개발 주식회사에. 이 회사는 요 땅 여기 주상복합 용지하고 아파트 용지 7, 8만 평 돼버리는데 요 땅 받아서 또 아파트 주상복합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연세 사이언스 파크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요. 역시 제 3자 외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송도 주민들은 뭐 151층 빌딩만이 송도를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그 주장하시는데 부동산 카페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요. 이 사업 감시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바에게 이 11만 평 부지 조성 원가에 주니까 특혜 시비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삼바 얘기는 뭐 바이오 이노베이션 센터를 지어서 육성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송도 주민들은요. 인천시청하고 삼바를 압박을 해서 이 바이오 이노베이션 센터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기 연세 사이언스 파크 이것도 인천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연세대학교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이거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이게 더 송도의 가치를 훨씬 높이지. 글쎄 제 생각에는 뭐 151층 빌딩이든 130층 빌딩이든 그게 과연 송도의 가치를 높여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송도 자산이권 관련해서 뭐 이런 반론이 많더라고요. 송도 곳곳도 아직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제대로 개발 안 된 곳이 많은데, 뭔 구도심 개발한다면서 자산 이관을 하냐? 글쎄, 뭐 제가 외부인이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송도에 아직 비어 있는 곳이 많은 건 자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제대로 기업 유치도 못하고 업무단지 개발도 못한 탓이지. 그게 과연 돈이 모자라서일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혼자 뭐 독고다이로 크는 지역은 있을 수 없다. 혼자만 잘 나갈 수 없다. 인천 구도심이 이부망천 소리를 듣는데 송도 혼자만 강남이 될 수는 없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송도 돈 뭐 9천억 원을 구도심에 투자한다. 그건 뭐 제가 제 3자 입장이지만 뭐 방향이 뭐 저는 틀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9천억 원을 가져가서 얼마나 그 9천억 원을 가져가서 얼마나 제대로 개발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 9천억 원을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개발하도록 뭐 인천 주민들이 감시를 잘 해야겠죠. 견제도 하고.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요, 그냥 뭐
도덕적 차원에서 정의감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하는 말입니다.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족 같지만 제 개인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붓카페 강서방에서 이 마곡뿐만 아니라 대장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했습니다. 막 김포, 고촌, 대곡역세권, 창릉 신도시, 뭐 시흥, 광명, 시흥 신도시 막 거기도 언급하고 그랬어요. 왜? 저는 마곡지구가 절대 혼자 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대장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와 함께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우음하고 좌계양 대장의 형세를 만들어야 서울의 기존 3대 도심에 경쟁할 만한, 속된 말로 비벼볼 만한 4대 도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곡지구가 110만 평이거든요. 기업용 부지, 상업지역 다 합쳐봐야 37만 평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서울 3대 도심에 비벼요. 대장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다 합치면 전체 면적이 한 320만 평 되고, 업무단지 면적이 김포공항 복합개발지역까지 합쳐서 한 100만 평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여의도 도심의 한 2배 규모거든요. 그래야 서울 기존 3대 도심에 명함 한번 내보일만 하죠. 그래서 자꾸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언급을 했던 건데, 이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 서울 사람이 왜 인천, 경기도에 신경 쓰냐. 길냥이 너는 마곡 산다면서 왜 자꾸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얘기하냐. 이건 마곡지구의 가치를 떨어뜨린 짓이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북카페 강서방 사람들의 분위기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부 바뀐 건 아닌데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마곡지구가 절대 혼자 클 수 없고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와 함께 김포공항 복합도시를 이루어야 된다.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우마곡 좌계양 대장의 형세를 이루어야 된다. 이걸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곡지구가 혼자 커서는 안 되고 인천의 계양 테크노밸리, 경기도 부천의 대장 신도시와 함께 커야 된다는 건 무슨 뭐 도덕적 차원에서 혹은 막 균형 발전 차원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논리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네, 등치가 커지려면 혼자 못 커. 주변 도시하고 같이 커야 돼. 그래야 등치가 커져. 바로 그 생각이에요. 이거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논리예요. 아무튼 뭐 사족 같지만 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고우 웨스트 카페를 만든 겁니다. 기존 부동산 카페는 자치구별로 방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강서방에서 옆 동네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고우 웨스트 카페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서부 쪽 주요 지역에 대해서 좀 마음대로 얘기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고우 웨스트 카페는 이 서울 카페가 아닙니다. 서부 쪽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주민이 아니더라도 서부 측에 사시는 주민들은 누구나 와서 마음대로 얘기하시고 의견 밝히시고 정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긴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